지난 시간이 이어서 첫 번째 책 30살 나에게도 1억이 모였다 책 출간 썰에 이어서 두 번째 책인 효도하며 살 수 있을까 책 출간 썰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광고 같네요. 내 책 자주 이용하시는 도서관에 희망도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책은 효도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책인데요. 첫 번째 책을 내고 나서 8년 만에 나온, 얘는 2016년산, 얘는 2024년산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제가 이제 단행본 책이 나온 게 단 한 권도 없어요. 사연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책을 내고 나서 제가 글 공부에 대한 굉장히 강한 욕심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책 한 권 정도야 누구나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좀 되고 싶은 욕심이 나서 처음에 등록을 했던 거는 시 창작 관련 강의였어요. 제가 서울에 살면서 가장 좋았던 인프라가 바로 그런 국립도서관에서 하는 그런 강좌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강의들이 많은 거예요. 강사님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신 강의가 많았는데, 제가 처음에 갔던 곳이 이제 양천도서관에 있었던 시 창작 강의였는데, 그곳에서 만났던 시인 선생님께서 시를 굉장히 오래 쓰셨고, 그리고 문단에서도 위치가 있으신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 하니까 정말 성심성의껏 많이 봐주셨어요. 한 2년 정도 공부를 했나? 그 시 창작 강의가 이제 폐쇄가 되고, 근데 그 선생님께는 아직까지도 철저히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남산도서관에서 있었던 이제 소설 쓰기 강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시인이 되고 싶었거든요. 글 공부를 한다면 소설보다는 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짧게 쓸 수 있으니까 엉덩이를 앉혀가며 이렇게 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 시인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설반 선생님께서도 또 대단한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해주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소설을 쓰다 보니까 내가 쓰는 글들이 이렇게 함축적인 그런 느낌보다는 팍팍팍팍 쓰면서 치고 나가는 그런 에세이 같은 성향이 많아서 오히려 내가 소설이 더 잘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소설 공부를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문체가 겨우 이제 책 한 권밖에 안 썼음에도 에세이 쓰는 것 같이 소설을 쓴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문체를 또 바꾸는 연습도 하고 그러면서 소설 공부를 했는데, 그 소설 공부도 역시 한 2년을 했네요. 2020년에 한국소설이라는 문예지로 소설가로 등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막 신춘문예 막 이렇게 막 여러 번 넣고 막 이렇게 해보고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생각해보면 약간 신춘문예의 스타일의 내 글을 내서 당선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그때도 그냥 한번 처음 글을 내봤는데 신인상으로 바로 이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2020년 2월에 등단이라는 이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제가 시골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시골로 이사를 오고 나니까 글쓰기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소설도 열심히 쓰고, 저희 채널에 영상 찍어 놓은 것처럼 그 소설상 같은 것도 받고, 그리고 뭐 동화책도 또 쓰고 뭐 이렇게 상도 받고 뭐 갑자기 문학 레지던시가 있다는 거를 알게 돼가지고 그런 데 가가지고 글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글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시 공부를 하고 소설 공부를 하니까 그 신경이 온통 거기에 가 있잖아요. 온통 거기에 가 있으니까 이거를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뒷전이 되는 거예요. 나는 좀 더 글을 잘 쓰고 좀 더 내 글 익히는 이런 기술 공부를 해야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이 글을 제가 놓지 않고 있었던 거는 다음 브런치에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글을 기고를 하면서, 다음 브런치가 제가 이제 2016년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계정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글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쓰다 보니까 2018년쯤에 한 출판사에서 이제 또 제의가 와가지고 미팅을 한번 가졌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50챕터라는 글을 다 완성을 못해서 계약을 못했고, 2023년에 지금 이렇게 책이 나온 크레파스북에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책과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50챕터를 만드는 게 진짜 너무 어려운 거예요. 특히 이번 주제는 너무너무 난해했어. 주제가 효도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50개를 꺼내는 게 정말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할 말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쓴 얘기들은 거의 한 5년 동안 정말 조금씩 막 1년에 10개씩, 한 달에 한 개씩 힘들게 이렇게 뽑아내서 완성을 했던 책인데, 사실 그 책 내용이나 뭐 퀄리티는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첫 번째 책에서 없애고 싶은 챕터가 한 10개 정도가 된다면 여기서는 지금 한 두 개? 완벽하지는 못하고요. 또 책이 나오고 나니까 그런 아쉬움은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특별히 그렇게 어려웠던 게 진짜 쓰는 과정이 너무 길었던 거. 너무 길다 보니까 그 5년 전에 썼던 제 글이랑 지금 쓰는 글이랑 또 결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글을 잘 쓰고 못 쓰고를 떠나서, 물론 5년 전에는 훨씬 더 못 썼었어요. 왜냐면 5년 동안 꾸준히 트레이닝을 했으니까. 글을 쓰는 시기에 따라서 그 쓰는 결이 있는 것 같아요. 글 수정을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또 굉장히 특별한 게 이 표지는 동생이 그려줬어요.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인이자 소설가인 이제 김선우 시인께서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근데 김선우 시인께서 거의 추천사를 쓰지 않는데, 제가 김선우 시인의 20년이 넘는 팬이거든요. 고등학생 때부터 독자로 선생님 막 쫓아다녔다가 첫 책을 냈을 때도 이제 김선우 선생님께서 이렇게 막 조언을 주셨고, 두 번째 책에는 이렇게 되게 선뜻 흔쾌히 혜미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오랜 독자의 책에 추천사를 남겨주셨습니다. 여러 글을 쓰게 되잖아요. 소설도 쓰고 뭐 동화도 쓰고 지금 에세이도 씁니다만, 이 효도 책이 나오고 나서 또 다음번 에세이 주제를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소설을 쓰면서 꾸준히 에세이를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아직 굉장히 인지도가 없는 작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 책을 홍보를 할까 싶어서 이렇게 채널도 운영을 하고, 또 오디오북으로도 직접 녹음을 해서 이렇게 올리려고 하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제가 틈틈이 좀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저와 같은 단계에서 비슷하게 이제 책을 준비하고 계시는 다른 작가님들께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이렇게 긴 시간 썰을 한번 풀어 보았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에 목말라 하는 것 같고, 유튜브에 뭐 재밌는 얘기 없나? 넷플릭스 재밌는 거 볼 거 없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찾는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좋은 얘기를 올려보고 싶어요. 제가 나눌 수 있는 저희 뭐 경험이나 뭐 이런 비하인드 썰 같은 거를 또 꾸준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출간 소식이나 뭐 출간 관련된 그런 글 쓰는 콘텐츠가 있으면 이렇게 다시 만들어서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